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거나 전입신고를 하실 때 주소를 잘못 기입하시면 내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사발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중에서 금사발의 보필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임대차 계약서 및 전입신고를 하실 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전입신고를 하실 때 주소를 어떻게 기입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주소를 기입하실 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일단 주택의 종류를 아셔야 되고요. 공적 장부, 어떤 장부를 보시고 어디를 어떻게 기입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종류는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렇게 나눕니다. 건축법상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나눠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오늘 주소를 기입하기 위해서 가장 아셔야 되는 부분은요.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하나의 건물에 각각 구분 소유되어 있어요. 구분 소유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 그 호수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주택의 종류를 먼저 아시고, 주택의 종류를 왜 아셔야 되냐면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이따가 기입을 하시는 그 요령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주택의 종류를 먼저 아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공적 장부인데요. 공적 장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대장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임차한 주택을 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시게 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대장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알려주시는데 뭐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정확하게 경매가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때 주소를 어떻게 기입하시는지 모르는 분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고 대장을 보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남에게 맡겨서는 보호받을 수 없고요. 내가 정확하게 아셔야 정확하게 권리를 갖출 수 있고, 권리를 갖추고 나면은 불안한 게 없겠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 분이 뭐 잘못 안다, 모른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가끔가다는 몇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적 장부라는 것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대장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무엇이냐 하면 법에서 적용되는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권자로 끝나는, 즉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이라든지 건전한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하고요. 대장은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건물의 사실관계, 소재라든지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대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실관계로 하자 하고 정했습니다. 이게 왜 사실관계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볼펜을 가지고 우리가 볼펜을 부를 땐 볼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칠판을 보고 칠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칠판이야? 이게 왜 볼펜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죠. 이 볼펜은 앞으로 이걸 볼펜으로 부르자. 칠판은 앞으로 이거를 칠판으로 부르자. 지금 제가 핸드폰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은 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핸드폰이라고 정한 것처럼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부동산에 대한 이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걸 사실관계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 장부를 보실 때는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장부는 대장, 소재라든지 지번, 지목, 면적, 뭐 공시지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장을 보시는 거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주로 위주로 나타내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시면 일단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서 표제부에는 사실관계, 소재가 어디 있고 지번이 어떻게 되고 면적은 몇 평방제곱미터이고 또 뭐 지목은 대지냐 뭐 밭이냐 논이냐 뭐 이런 거로 구분져서 있어요. 그래서 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관계와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에 관한 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권리관계를 위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구와 을구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게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 거고 표제부도 갖춰져 있지만 표제부는 대장에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갖다 옮겨 적는 거예요. 또 대장도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게 다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실관계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알려면 대장을 보셔야 되고 권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걸 알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셔야 됩니다. 참 여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 많이 얘기하시죠?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등기부 등본이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시지 말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이고 대장은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장부이다. 이 두 가지를 아셨어요. 왜 이거를 아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장을 봐셨을 때 이게 두 개가 사실관계라든지 권리관계, 소유권의 관계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치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담을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경매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아들였을 때 저한테 그 컨설팅을 받으신 분이 이미 제가 받은 건데 받아서 수리를 딱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다 이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의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대장을 보시더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대장의 주소가 다르다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경매 낙찰 받아주신 분이 잘못 받았다고 알아보라고 확인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 경매를 하시면서 여러 부동산 공유중개사분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 서류를 보게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주소를 어떻게 기입을 하셔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시는 분도 물론 90% 이상은 다 잘하시고 많이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장이 다르다고 저한테 와서 그 임차하려고 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세입자를 두시려고 하는 저 경매 낙찰 받은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딱 봤을 때 틀리다 하면 그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이고 대장은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장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나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사법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사법부라고 하면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 법원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대장은 행정부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에서 이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기입됐다 그러면 대장을 사실관계는 대장을 보고 기입을 해주시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계약서에 기입을 하신 다음에 이게 지금 달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소유권은 맡게 돼 있지만 대장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대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시군구청에 가셔서 다시 확인을 해서 이거 수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간단한 거지. 경매에 잘못 낙찰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항의하라고 전화 주시면 안 되겠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이까진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사례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까 주택의 종류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장부를 보시고 하시는데 장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장을 보고 기입을 하는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장은 일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치가 돼야 되지만 이렇게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치한다면 그대로 둘 중에 하나를 보고 그냥 기입을 하시게 되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시고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주소를 말씀드리죠. 지금 주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소를 볼 때는 대장을 보시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거기까지 아셨어요. 주택의 종류를 아셨고 그 다음에 공적 장부를 보고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의 종류는 왜 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지번까지만 기입을 하셔도 되고 어떤 거는 동호수까지 전부 다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아까 주택의 종류를 아시게 됐죠? 그래서 주택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이 주택은 지번까지만 기입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번까지만 기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번까지만 하면 누구 소유자의 어디 집에 위치하고 내가 어디 집을 해서 누구 소유자의 물건에 임차를 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호수까지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여러분들이 흔히 빌라라고 하는 이렇게 대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여기 대장을 보시는 거예요. 대장을 보시고 여기까지 여기 보면 무슨 동 무슨 동 여기 지번이 나와 있죠. 지번이라는 거는 땅이에요. 땅을 지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번지는 이거 거꾸로 하면 번지가 돼요. 건축물은 번지, 땅은 지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건물의 명칭 그리고 여기에 동호수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종류를 잘 모르시겠다. 내가 봤는데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용도라고 있어요. 여기 용도. 용도에 보면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면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여기 지번까지만 기입을 하시고 또 여기가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여기 건물 명칭과 여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죠. 주민센터 가셔서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때 이걸 확인한 이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도 그대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끔가다는 이렇게 기입을 잘 하셨는데 거기서 신고를 하실 때는 본인이 사시는 현관문 주소를 보고 기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여태껏 설명드리는 거는 사실관계는
주소는 오늘 주소 말씀드린 거죠. 주소는 대장을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장을 보시고 여기 주소 있죠. 여기 그다음에 집원은 땅은 집원이고 번지는 건물은 번지라고 그래요. 거꾸로 한 번지예요. 무슨 집원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를 여기는 그대로하고 번지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새 주소 무슨 로길. 네, 뭐 우리가 오목로길인데 오목로 뭐 현주소, 새 주소를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뭐 도로명 주소라고 하죠. 생각났다.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데 도로명 주소는 지금 법적으로는 뭐 이거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여기 보면 네, 여기 보시고 그 번지로 나와 있는 그 주소를 보고 기입을 하세요. 그리고 일반 건물 그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여기 무슨 건물의 명칭이 있어요. 네, 별빛마을, 뭐 글린타운, 세운타운, 뭐 이런 건물 명칭이 있죠. 그 건물 명칭. 그다음에 동호수, 101동, 102호, 202동, 202호. 그런데 또 A동이 있어요. A동 102호, B동 102호, 가동 101호, 가동 102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데 A동인데 또 굳이 가동이라고 쓰는 분 계세요. 그럼 판례에서는 A동이라고 썼지만 가동이 인정된 부분이 있지만 판례는 법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판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인정될 거야 이러고 또 그것도 모르시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아시는 분이 뭐 굳이 A동인데 또 가동으로 쓰시고 가동인데 A동으로 쓰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 여러분이 걱정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뭔가가 잘못되면 꼭 소송을 통해서 이걸 변경을 하거나 잘못됐으면 이걸 변경을 시정을 해서 다시 또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한 상황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입을 하실 때는 대장을 보시고 정확하게 여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소를 정확하게 집원까지. 예? 집원은 땅을 말하는 게 집원이죠. 번지, 건물은 번지예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돼요. 몇 번지다 그러면 195번지다. 195 집원으로 됐으면 195 번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칭 글린타운 네 근린주택 뭐 이런 주택의 명칭을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면은 현대아파트 네, 삼성아파트 롯데 아파트 뭐 이렇게 뭐 빌라 같은 거 롯데 하이츠 빌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명칭을 정확하게 쓰시고 여기에 A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A동 101호 여기에 가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가동 102호 이렇게. 그리고 어떤 이제 제가 왜 또 이거를 설명드리냐면요. 어떤 건물은 1층이 지하예요. 지하인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1층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주소가 여기 보면은 B015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지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1층처럼 돼 있어. 그래서 101호 이렇게 1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B를 꼭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이면 정확하게 가동, A동이면 정확하게 A동. 여기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 여기 집원까지 해서 정확하게 명칭도 정확하게 가동이면 가동, A동이면 A동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본 김에 여기를 보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부에 소재가 나타나 있는데요. 표제부를 보고서 아까 건축물 대장의 그 주소하고 그 소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비교를 하셨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주말이라고 그래요. 빨갛게 줄이 서 있죠. 이런 거는 뭐예요? 주소가 변경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빨간 거로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빨갛게 안 돼 있는데 여기를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을 보시고 비교를 해서 일치가 됐다. 그러면 대장을 보시고
대장이나 여기 거나 뭐 아무거나 보고 쓰셔도 되고, 여기에 봤더니 대장하고 아까 거기 주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다르다 그러면 아까 보신 대장을 위주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여 밑에 보면 여기 있죠, 갑구라고. 그래서 갑구의 소유권과 아까 대장의 소유권과 비교를 하셔서 일치가 된다 그러면 둘 중에 아무나 쓰셔도 되지만,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여기 갑구에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간단한 거지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보증금을 보호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건물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높아심에 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거나 전입신고를 하실 때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셔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요 말씀드린 이걸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미 하신 분들일 거예요. 이미 하셨던 분들, 이미 하시고 그 집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인도를 받아서 그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단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대장을 보시고 그 주소를 맞게 지금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되어 있다 하면 다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하시면, 오늘 하셨다 그러면 다음날 0시죠. 그래서 내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사시는 주택에서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잘 사시다 보증금 받고 나오신다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 없겠죠. 좋은 거는. 그렇지만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지금 사시는 댁에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하면 내가 주임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다 요건을 갖추고 있으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임법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 가지 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전입신고가 들어가요. 이 대항 요건이 들어가는데, 대항 요건이라는 것은 인도와 전입신고를 말합니다. 인도라는 것은 그 집에 거주를 하는 것, 점유를 하고 있는 것, 뭐 이사, 거주, 입주,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법률적으로는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그 집의 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입신고는 내가 아무 때나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정당하게 하셔야 돼요. 정당한 임차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 정당한 임차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대항 요건 안에 그 전입신고를 하실 때 이 주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제대로 된 소유자와 계약을 하셨는지, 또 차임을 주고 받으셨는지, 주거용 건물 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용 건물 안에 들어가는지, 내가 일반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신청하였는지, 또 이 보유를 쭉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계속 그 집에서 점유하고 이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요.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주소를 설명드리는 건데, 이 주소 하나 잘못됨으로써 주소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주임법에서 보호를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임법의 그 세 가지 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게 기본이 다 전입신고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이
주임법에서 정당한 임차인이 되는 거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면 얼른 변경 신청을 하셔서 그 정권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항력을 설명드리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이 틀, 세 가지 틀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걸 지금 다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하실 때 주소를 어떻게 기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항력도 나왔고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각각의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각각을 설명드릴 때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중에서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뭐 주거용 건물인지 내가 일반인 이 자격에 속하는지 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된 임차인인지 이거를 제가 제 블로그에 모두 글로 담아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필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필독이라는 주제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이 전월세 보증금이 보고요. 필수 지식이 필이에요. 똑은 똑소리 나는 임차인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전월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라기보다는 비법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오랜 경매를 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한 분들을 위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팁, 비법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차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서 보증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로 제가 이거 하나 찍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제 거를 보시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시고 보증금을 지키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보필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월세 보증금을 지켜야 되시는 분들은 꼭 이것을 보시고 지키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음에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